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등을 몇 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결국 이거는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산 정황인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진 적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만난 거야? 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됐는데, 오늘 다시 또 한덕수 전 총리와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기자들한테 퇴근길에 입장을 발표할 거니까 뭐 몇 시에 퇴근한다 뭐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입장문은 그냥 서면으로 나왔고 퇴근길에는 사진만 찍고 기자들한테 질문이 나와도 뭐 답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표정이 아주 온화하게, 아주 뭐랄까 그냥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딱 퇴근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뭐 전제를 먼저 해야 되죠. 되게 오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의혹 제기는 일단 근거가 미약하다.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일단 그거는 어느 언론이나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물러나라고, 이것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네.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르죠. 같으면 제가 여당 대표 하죠. 그렇죠. 다르죠. 근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부적절하다, 물러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여당 대표가 물러나는 건 무게가 다르고, 굉장히 다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네. 대선이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이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고법이 재판을 진행시켰으면, 고법은 특별 송달까지 해서 사실 빨리 진행시켰다가 반대 여론도 많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재판을 중지한 거죠. 네. 현재는 그 상태고, 만약 거기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확정시켰다. 네. 대한민국은 대혼란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충분히 당연히 그 정도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측했어야 되고, 그러면 본인, 이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운이죠. 시간의 문제였잖아요. 운이죠. 시간의 문제였지만 그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될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면 안 됐어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네.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지만, 자, 그때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본인이 안 물러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있는 의혹은 근거가 약한데, 네. 한 제보자의 목소리로만 나온 거고, 이 제보자의 실체도 불분명하죠. 그리고 나온 지가 이미 넉 달이 됐는데 추가되는 정황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근거가 약하다고 봐야죠.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더 해서하면 모르겠지만, 이걸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하자면 네. 돼요. 네. 이거를 그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도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이거를 근거로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런 예. 말씀이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이라면 네. 내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내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누구한테 이거를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이걸 또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어제 그거 했고, 지금 민주당의 제보의 경위, 제보가 얼마나 말하자면 신빙성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검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오늘 저는 대정부 질에서 하고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는데, 그게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제보받은 경위와 이거 왜 나는 신뢰했는지, 물론 그것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걸 설명해 줬어야 했는데, 이제 그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네. 좀 여전히 이렇게 그 아쉬운 지점, 그러니까 사실이 라면이라는 붙이기에 네. 점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도 뭔가
구체적인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신속한 것 같은데 어떤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사실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날짜가 특정됐기 때문에 어떤 날짜 점심이라고 하면 그날 점심에 나는 뭘 했다. 뭐 네. 알리바이를 제공을 하던가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완전히 깨지는 판인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도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카드가 본인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또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차라리 양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기하신 대로 이미 5월 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틀어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추가된 상황은 없어요. 같은 거예요. 물론 뭐 민정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뭐 여러 경로로 체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보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공격으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법부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신뢰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그렇다라면 차라리 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사법부 수장의 거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걸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의 공정성, 사법의 정의 이런 문제를 조희대라고 하는 인물의 처신에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저는 지금이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논쟁을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거를 제기를 한 거고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까 한 맥락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까지 의혹 제기한 것 중에서 다수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의 근거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소영기 의원 두 번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더 없대요. 그래요? 네. 아, 더 없대요? 녹취록 말고. 그 녹취록도 그 당시의 녹취록이 아니라 그거를 전달한 사람, 제보자의 녹취인 거잖아요. 제보자의 정확히 녹취록은 네. 열린공감TV가 5월에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그 전 건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전에 모 인터넷 매체에서 취재하던 것을 제보를 받아서 열린공감TV가 했다. 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데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열린공감TV의 전찬수 PD와 그 뉴스 옛날에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더 탐사의 분들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같이 약간 다 진보 쪽이지만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쪽 한 분이 한 얘기는 저거 그냥 정 PD가 자기 목소리로 조작해서 한 제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전에 그런 전례들이 있다라고 더 탐사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전례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해당 열린공감TV에 이제 이게 논란이 시끄러워졌잖아요. 네. 방송이 이거는 썰이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물론 다 이거는 현재까지 가능성들이죠. 썰이라는 얘기는 요 의혹 자체가 썰이다. 제보자가 얘기한 거. 제보자가 얘기한 그러니까 제보자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열린공감TV도 저는 얘기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처음 5월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그때도 이건 아직 주장입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지금 알려져 있는 김중식의 동거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분이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김중식 씨가 동건이한테 내가 누구 만나고 왔어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언론사에서는 그 정도 제보자 가지고 기사를 쓰진 않죠. 그렇죠. 이거 김한 기자 알지만 그 정도로 씁니까? 네, 못 쓰죠. 그 정도로 요건 쓰죠. 사실은 일면 탑 기사인데 이게 맞는다면 네. 더 확인을 해서 그래서 투소스로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련된 건데 그것도 중요한 아주 재판이죠. 네. 야당 대선 주자의 재판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제보자 말만 듣고 쓴다? 웬만한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의문을 품는 거는 5월에 이미 나왔고 이게 안다면 제보자 있잖아요. 네. 만나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기자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서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으면 김충식 씨한테 들었겠죠? 김충식 씨가 얘기했는데 그럼 가서 물어보죠. 네. 그러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김충식 씨가 만났을 거 아니야. 가서 김충식 씨가 얘기 안 해줘 라고 버팅이면 그거라도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게 맞아요. 관례죠. 김충식 씨를 취재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이렇게까지 않았다. 쓰는 거죠. 그럼 그 정황들이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그게 나온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보자의 말부터가 사실은 신빙성을 얻기 힘든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 민환 기자, 김한 기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제보자의 녹취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요걸 근거로 사퇴하라고 했다라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로 사퇴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어디는 그렇게까지 나왔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4개월 전에 나왔어. 이런 의혹이 있어. 조이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파기환송한 거 아니야? 근데 별 파장이 없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왜 이게 다시 시작됐습니까?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내란 전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맞춤형 재판이 된다라는 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약간 괘씸죄처럼 다시 이제 그래? 사법 독립성? 가져갔다. 사법의 정의? 맞춤형 재판?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로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면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거기에 반성해라. 또는 책임져야 된다. 사실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님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거가 물론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일단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얘기인 거니까 밝히기가 쉽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 싫어서 아웃시키려고 그랬냐. 이거는 마음속에 아닌데요. 그냥 그게 법에 맞아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또 반박하기가 애매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뭐 김충식과 밥을 먹으면서 내가 처리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런 근거를 이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JTBC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사건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인지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거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공격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뭘 걸 거냐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건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청담동 술자리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청담동 술자리랑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했다. 총 공세를 하고 있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역풍이 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는 역풍이 좀 어느 정도 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빨리 일단 민주당이 약간 발을 빼는 모양새예요. 네. 서영교 의원이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더 이상의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회동에 대해서 네.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보다 분명히 뭐 저는 지도부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네. 명확한 신호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갑론는박이 되고 뭐 음모론이 나오고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좋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미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기정사실 마치 더 있는 것처럼 또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 방송부터 이건 아닐 거라고 본다. 네. 라고 얘기죠. 여러 정황상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사인회동설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경험도 설마 그 미친놈이 하겠어라고 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상식적으로 말이 돼? 대법원장이 김충식 같은 사람이랑 밥을 먹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사인회동설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한번 뒤로 뺐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아직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얘기한 건 일단 사실관계는 사인회동은 만났냐 안 만났냐. 먼발치에서 봤다. 이게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충성맹세는 이게 충성맹세냐 잘 되라고 덕담한 거냐 애매하죠. 네. 그런데 사인회동 같은 거는 이거 명확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yes or no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니다. 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저는 그리고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검이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특검은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든 일단 4월 7일 날 또는 그 언저리에 회동은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든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 가서 충성맹세라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왜냐면 그건 본 사람마다 따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팩트라고 얘기했으면 그 팩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밝혀지긴 해야 된다. 밝혀지긴 해야 된다. 안 그게 그러면 맞든 아니든. 그렇죠. 안 그러면 대법원장 앞으로 뭘 하려고 하면 너 김충식이랑 밥 먹고 이재명한테 아니 윤석열한테 충성하겠다는 놈 아니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또 마찬가지로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 아니다. 네가 잘못하는 거야. 계속 국론 분열이 돼요. 이런 네. 불필요한 거 가지고. 좀 빨리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뭐 후폭풍이나 역풍이 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어떻게 역풍이 어느 정도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역풍이 부냐 안 부냐 이걸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민주당이 더 이상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인데 네. 아 조이대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은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인 이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안 밝혀진 것뿐이지 사실일 거야 이런 그쵸. 거예요. 네.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비 위해서 양당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 행태에서 극단적인 어떤 사례로 이게 튀어나온 거지. 민주당이 내일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인회동은 근거가 현재까지로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조이대가 응당 그러했으리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조이대가 그런 거예요. 근거는 없지만 사실일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믿어진다.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죠. 야 그러면 왜 재판 왜 그렇게 했는데 재판을 그렇게 그렇게 빨리 했어? 했는데. 왜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서부지법 폭도 난입했을 때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구만. 그래 안 만났을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소비 구조 위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비판해왔죠. 그건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은 민주당이 멈출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처해져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 논쟁은 계속 굴러갈 겁니다. 네.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오늘 어떤 판사가 그거를 그 내부망에 올렸던데 왜 조이대는 이런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소용돌이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왜 조이대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가 네. 이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본질은 오히려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판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라. 그건 말하자면 사법 절차의 신뢰성 같은 거를 현격하게 해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친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거 정치 개입하려고 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직위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밝혀라. 네. 이거예요. 저는 조희연 대법원장이 뭐 여러 가지 면이 억울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공격이나 억측이 할 수 있지만 본인의 포지션이 사법기관의 수장이에요. 근데 사법기관의 수장이 이런 정도의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왜 왔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법원 내부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조희연 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재판부를 반대했던 법원장들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재판 이렇게 하면 이거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겠어요?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법관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이대 코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장에 따라서 조이대 코트는 만약에 이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가면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거 봐 조이대가 이렇잖아 직위원이 이렇잖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조이대 대법관이 지금 해야 되는 본인의 그 사회적 포지션에서 역할이다. 그렇다고 아까 그 판사가 이제 내부망에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뭐 파기환송심을 뭐 너무나 빨리 진행한 거에 대한 사과 표명과 그 다음에 직위원 판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찰 결과 빨리 발표하는 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리고 보시면 저는 그걸 하면 민주당도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퇴해라, 이런 거? 이런 식의 사퇴로? 공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점에서 회복. 그리고 오늘 일부 뭐 예를 들면 형사 25부에 대해서 이제 판사를 보강하고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한 얘기를 직위원 했잖아요. 판사가 하고 있는 즉 그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 합의 25부에 법관 한 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을 두 가지 내놨죠. 오늘 그 내부망에 올라온 그 두 가지 조치를 조이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한다면 그리고 성의 있게 이행한다면 사실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법부 수장이 재판 거래했다,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스캔들이에요. 네.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번 법관회의나 이런 곳에서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내부에서 사퇴하라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사퇴하라고. 내부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스스로 못했다. 네, 그걸 못했죠. 그리고 지금 송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코트 내에서 올린 글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민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도 안 돼요, 잘. 네. 사법부가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여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고장 내놓은 게 법관 한 명 형사 25부에 늘리는 거잖아요. 저는 미진하다고 봐요. 그냥 그래도 일단 하는 모양새는 좀 미진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전국의 판사들이 나와서 네. 자 우리 자정 자 민주당 과도하다
그리고 우리도 대신 이게 말이 되냐? 송 부장판사 얘기처럼 네. 자정 노력을 한다. 이거를 판사 내부의 움직임으로 가야 됩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자정 작용에 87년 헌법 이후에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93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그 고시 공부하는 이들은 93년 사법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사법파동의 핵심은 뭐냐면 뭐 개인 비리가 겹쳐져 있긴 했습니다. 땅 투기나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법원 내부에 그 90년도에 시작했나 그래요 임기를. 근데 93년도인가에 그만뒀는데 법원 내부에서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네. 압박을 가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근데 사법부가 그 정도의 자정 기능과 성찰 기능을 저는 93년도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말하자면 심각하다고 엄청나게 봅니다. 심각하죠, 네. 지금. 근데 사법부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최소 일주일 안에 네. 그 정도의 자정과 성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법부도 앞으로 10수년간 검찰이 처한 운명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계속 외부적 개혁 요구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래 검찰청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밑에 쟁점을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법원도 지금 이 사건을 내부에서 자성과 성찰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부침이 있던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직시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거는 검찰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뭐가 있는 겁니까? 불가역적인 거예요. 수사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네. 수사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판결로 바로잡힐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판결이 나도 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하는데 있죠. 법원은 사실상 한 번 판결을 내리면 끝인 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과 뭐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법관들이 지금 골든타임 뭐 한 3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5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 일어나야 않으면 이거 된다. 걷잡을 수 없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론 차원은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국회 추천은 빼자 이렇게 돼가지고 뺀 채로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어떻게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을 위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씨알이 굵어 육즙 팡팡 터지는 28cm 내외의 초대형 조기와 굴비 선물 세트인데요. 크기는 초대형이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선물로 추천드리는 대취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추석 선물 세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안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덕포차가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는 프리미엄 소주. 되는지 잊어버렸죠. 아니야. 짧게 하려고. 파주 소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데 근데 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전담재판부가 이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허도 전담재판부가 있고 가정법원도 전담재판부가 있고 네. 뭐 소년재판도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됐던 게 판사 배정이 뭐 소위 말해서 랜덤으로 되는 것 자체가 네. 판결의 공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가 되면 이미 경향성이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만약에 소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다른 재판의 사례에서는 조금 이제 그 어떤 형식적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위헌 논란이 좀 과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앞방송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네. 장경태 의원하고 얘기했는데 핵심은 무작위 배당인데 이거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 추천이 빠졌다고 하지만 네.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네. 법원에서도 추천을 해요. 어쨌든 외부에서 추천하는 게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들을 추천하는데 무작위로 추천하냐? 그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 의원이 재판을 받는데 그냥 법원에서 판단해서 쟤는 볼 때
어떤 모 판사들도 다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럼 죄를 갖다가 저 판사를 맡겨야겠다. 그럼 그 재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배수로 추천한다고 해도 일단은 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풀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이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일단 하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이게 눈여겨볼 게 지난 대선에 정말 충격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41%나 득표했다는 게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엄을 두둔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41%가 지지하지? 근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싫어하는 정도가 계엄 두둔보다는 더 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담재판부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약간 달리 나오는 게 뭐냐면 전담재판부라고 하니까 법원이 직연재판부 못 믿겠으니 니네가 전담재판부를 해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오늘 특별법이 그 법안이 발의된 안은 자 국회 추천만 뺀 거예요. 네. 국회 추천만 빼고 그 대한변협과 그 다음에 법원에서 풀을 구성하라는 거죠. 네. 두 배수 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대법원장이 찍어라. 네. 어차피 네가 임명을 한다라는 건데 풀 구성 자체가 이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랜덤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거는. 그게 이제 두 갈래가 막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전담재판부란 표현이 쓰지만 풀 구성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네. 이거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더군다나 지금의 김문수를 41%가 찍은 이 양분화된 현실에 비춰서는 이게 오히려 그 판결을 내놔도 네. 이 판결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법원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특별부를 랜덤으로 그렇죠. 뽑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그런 건 약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전혀 공정성이 상관이 생긴다. 없다. 네. 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 법적 예외를 자꾸 만드는 거에 반대하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란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란?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외적인 상황이 내란이라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네. 다른 어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강력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이게 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면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손들고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와 이렇게까지 다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권리를 피의자들 저 내란범들의 권리를 뭐 이런 법감정을 국민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한덕수를 풀어주고 윤석열을 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그거를 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혹을 저 법원도 한편 아니야? 저기도 카르텔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이 생긴 거잖아요.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야, 이 내란 범죄도 이렇게밖에 이렇게 더디게밖에 처리가 안 돼? 뭐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뭐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갑갑함? 뭐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답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지금 뭐 것은 신뢰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들기는 안 되죠. 그럼 저는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증인 요청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원식 의장 계속 당시 원래 한 40몇 분 더 본인은 계속 본회의를 열어라고 했는데 본회의 시간이 1시였잖아요. 1시에 했다. 혹시 미루려고 한 거예요. 우원식 의장도 조사하라고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썼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 합의에서 절차가 1시에 열기로 했어서 땡길 수가 없다. 네. 땡기면 절차 위반이 된다. 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우원식 의장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막 정말 상황을 되게 스펙트럼상의 미묘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정말 군인들이 도끼 두고 막 들고 들어오는 단계다. 그럼 빨리 따다당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당시 저도 화면 보고 생각이 나는데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해라 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일단 기다려라.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절차 안 지키면 사실 윤석열이 또 절차 안 지켰다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다 가능성을 두고 그래서 경륜 있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절차가 만약에 어긋나 버리면 이거를 국민 41%가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재판이 이게 직연 재판부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직연 재판부가 뭐 저는 직연 무조건 12월 안에 내란으로 유죄가 날 거라고 95% 99% 믿어요. 근데
뭐 의심들이 많죠. 석방한 이상한 짓을 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 1%의 가능성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2심, 3심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헌재 때 많은 분들이 불안했지만 저는 계속 얘기한 게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믿어야 된다. 불안해하면 그 불안 자체가 하나의 환경이 돼서 그게 가스라이팅 돼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 상식대로 되잖아요. 네. 우리가 외계인이 쳐들어올 줄 알고 뭘 계속 지하 벙커를 파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윤석열은 자기의 그 그렇죠.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위헌 소송도 할 거고 그러면 또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민주당 쪽에 좀 이제 아예 주류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다 부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특위가 오늘 발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민주당 내 지도부 내에서는 뭐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 갑자기 우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더센 특검법 논란 내에서도 그렇고 우 갈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네, 네. 그럴 위험성도 있다. 좀 신중하게 가자 이런 저는 말씀이시네요. 박성태 실장님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좀 이렇게 뭐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어떤 들면 거? 네. 괜찮아요. 이거가 나오자마자 네. 이거 위헌이야 우리가 안 따를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네. 그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방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거를 야 너희가 너무 지금 이게 안 맞아 우리가 처벌을 더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고 들고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앉아갖고 정색하고 법리를 따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를 보는 네. 국민들의 화가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약간 특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체제 전복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 그치 그것도 뭐 그렇게 사법적 예외를 주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 지적을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 거에 대한 화가 있다. 예. 그렇죠. 그런 심정은 네, 우리가 이해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 정도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